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6월 9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어제 제가 이 송혜 선생님 별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송혜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장례 관련돼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애도의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 송혜 선생님 관련 기사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고 송혜 선생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 여당, 야당, 이 정치권에서도 국민 MC 송혜 별세에 대해서 정말 국민께 깊은 감동을 선사한 분이다고 하면서 애도하는 그런 소식.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천국 노래자랑 외쳐주세요. 네, 이 방송인 송혜 별세 이런 또 추모의 글도 있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이 전국 노래자랑 이끌어왔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겠죠. 그것은 천국 노래자랑, 이거를 외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추모의 글. 저의 방송을 보시고도 그렇게 또 답글을 달아주신 분 있어서 또 관심을 갖게 해주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 중국 동포 분이시죠. 이영한 한중 미래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한데, 이 송혜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SNS에 올리고, 그리고 송혜 선생님과 함께 했던 긴 이 추모의 글을 또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저한테도 이 사진과 함께 이 추모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 일부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이 두 번째로 고국을 찾은 나는 당시 중국서 보기 힘든 컬러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이 전국노래자랑 채널에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1991년이면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이네요. 이영한 이사장님, 네, 아주 일찍 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이 한국은 컬러 텔레비전 이렇게 시청을 하다가 전국 노래자랑 채널에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계속 들려드리면은, 생전에 이 못 보던 노래자랑인데다 이 사회를 맡아보는 송혜 선생의 재치 있는 입담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중년 남성에 완전히 마료가 된 것이다. 인물이 준수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은 작은 키에 잘 다져진 몸매, 뛰어난 이 순발력과 재능 표현이 만점이었다. 예술 사범을 졸업을 하고 음악을 가르치며 26세까지 무대에서 나름대로 장기 표현으로 여러 재능을 발산해 왔던 나는 이 송혜 선생의 MC 진행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줄곧 이 송혜 선생의 열렬 팬이 되어 그의 입담, 순발력, 또 유머 감각을 모방하여 홀로 있을 땐 멘트 연습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1999년도 남부터미널역 부근에서 한중교류협회를 발족하고 한중동포신문을 발행했던 나날, 2003년도 이 장충체육관에서 6,000명의 중국동포 관객이 모인 그 앞에서 맨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나는 송혜 선생처럼 능란하게 사회를 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은 가슴이 떨리고 또 멘트가 자주 끊겨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무대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송혜 선생을 찾아 진행을 잘 배워 멋진 사회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로부터 한동안 지난 후 오매물망 그려오던 송혜 선생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여름, 난 여의도 광장에서 중국동포 사상 최초로 KBS 전국노래자랑 중국동포 편을 성황리에 개최를 했다. 그때 송혜 선생과의 첫 대면이 나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중요 시금석이 되었다.
네, 이형한 한중미래재단 이사장, 이 중국동포 출신으로 한국에 아주 일찍 오셨던 분이고, 뭐 언론인으로서 또 뭐 예술단 이렇게 이끌으면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역시 송혜 선생님과의 인연 이렇게 또 춤의 길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6월 1일부터 이 한국에 입국하는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 방역 절차 많이 완화가 됐죠. 많이 정상화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저는 어제 6월 8일부터는 이 백신 접종 상관없이 이 격리 해제 조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 백신을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해야 되는 격리가 해제가 된다. 그렇지만 이 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받아야 됩니다. 뭐 PCR 검사로 인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 격리 조치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뭐 그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이렇게 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동포분들도 좀 소리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1일부터인가요? 그것도 역시 지난 2020년 이 4월 20일경 그때서부터 중단되었던 이 C38 비자,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해서 발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C38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그 이외 여러 가지 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시면서 이 체류 자격 비자와 관련돼서 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도 이 문의를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지금 만료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만료가 되면은 중국에서 다시 재외공간에 재외동포 비자 이 신청을 하셔서 사증을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증 신청을 하면은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범죄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증이,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이렇게 뭐랄까요, 취소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또 한국에 들어오면은 굳이 뭐 외국인 등록 신청, 그러니까 거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은요. 그러나 이 90일 이상 이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이 거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소 신고.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90일 이 초과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소 신고를 해서 그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는데, 그때는 뭐 체류지,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도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거소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통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가 또 연장을 저는 한국에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 기간이죠. 그것이 만료되기 전에 또 다시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해서 고소신고증까지 발급받고 어떤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금 지나버린 상황이죠. 이런 분은 다시 이 사증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분도 이 중국 국적자인데 재동포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9월에 연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3년 1월 달에 그때면은 이제는 또 거소신고증, 그러니까 F4 체류 자격이 이제 만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에 어떻게 연장을 하면 되는지 그걸 문의를 하신 겁니다. 통상 이분도 알고 있네요. 이 4개월 전에 연장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이번 달에 이제는 한국에 일주일간 갔다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4개월 전이니까요. 내년 1월이니까 지금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11월 달쯤에 다시 재입국을 해서 연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연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일단 재동포 체류 자격이니까요. 거소신고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이제는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분처럼 이 국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이 중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체류하게 된다고 하면은 6개월 이상인가요? 이렇게 체류하게 되면은 그쪽 이 지역에 이 무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여권과 관련돼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이 재발급이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 여권을 보면은 유효기간에 이렇게 달이 영어로 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이 유효기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 여권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꼭 좀 확인을 해 보시라,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국에서 여권을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권 유효기간 이렇게 지났지만은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대행을 맡기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영사관 이런 쪽에서는 직접 접수를 하지 않고 뭐 여행사나 행정사 이 지정기관을 통해서 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행을 맡기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신분증이 필요하고 여권, 또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이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권 사진 찍어주세요, 중국 여권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찍어줄 겁니다. 일단은 귀를 가리지 않아야 되고, 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이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영사 앱을 통해서 이렇게 여권을 접수하고 또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 영사 앱을 이 대행사에 맡기게 되면은 일단 영사 앱을 통해서 그 본인 여부를 인증부터 받는데, 그게 이제 중국 그 전화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증 앱이 가면은 바로 전화해서 그거를 또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행 기관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맡기시면 되는데, 뭐 기간은 짧으면 3개월, 또 길게는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 기간이 꼭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러면 저희 뭐 동포 세계에 이렇게 또 관련이 있는 해외 동포 지원센터,
거기에 제가 좀 전화번호를 남겨둘 테니까요.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 중국 여권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이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이 신규 여권을 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잘 발급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요즘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제로 코로나 이런 정책 때문에 계속 이 장기적으로 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산층들이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이민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신규 여권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 중국 당국이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여파인데, 그러나 한국에서 이미 장기 체류하고 있고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기간이 이렇게 좀 결린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국 여권 유효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체류 기간도 그 기간에 맞춰서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유효 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권을 또 다시 갱신받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또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유효 기간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만료가 되는 상태면은 그 체류 기간 연장, 방문 취업이나 재해동포 체류 기간 연장, 영주 자격도 그런가요? 영주 자격 10년마다 갱신하니까. 근데 어쨌든 재해동포 이 체류 자격도 좀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 중국 여권 유효기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내용 좀 여러분들 동포분들과 관련돼서 있어서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죠, 이 법무부가 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는 주요하게 이 우크라이나, 현재 이제 전쟁 중에 있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고려인 동포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 동포 가족에 대한 이 한시적인 이 취업 활동을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우크라이나의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조치 이후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 3월 8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자이고요. 취업 분야는 단순 노무 직업에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이렇게 허용을 해준다, 이런 내용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동포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질의 내용이 있고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이렇게 치면은 금방 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글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으로 전화도 통화가 가능하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직접 또 전화로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